안녕하세요. 유승민이었습니다. 이게 정규편은 아니고요. 약간 호애 비슷한 성격으로 급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월 6일 12시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추미애 씨하고 청와대하고 검찰 인사 핵심 보직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일단 검찰 인사가 약간 좀 지연될 것 같다라는 뉴스입니다. 일단 내용을 쭉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예정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이제 뭐 형식적인 거긴 한데 검찰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인사위원회에 이제 추인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인사위원회에 올릴 세부 명단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 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된 배경에 청와대와 추 장관이 일부 핵심 인사 보직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가 주목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도 없이 현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수사 방해 역풍이 거세게 불 것을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도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인사의 방향과 쇄신 강도를 분명히 드러내줄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윤곽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하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수사팀도 뭐 일부 이제 승진할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승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승진을 시키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수사에 방해를 주는 정도까지는 안 할 거다라는 거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 인사위원회 연기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시한 검찰 인사안과 추미애 장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놓고 의견이 불거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라고는 돼 있고요. 이 기사 내용 전체에도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건 없는데, 이 기사의 위에 이제 기사 요약에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검찰국장의 황희석 등 물망, 이렇게. 보통 이제 이런 특종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추측성을 달 수가 없거든요. 들은 얘기는 있겠지만 기자가. 그래서 이제 기사 본문에는 넣지 않되 요약에 이름을 하나 딱 꽂음으로써 아는 사람들이 보고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보통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국장의 황희석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기사는 문화일보 기사고요.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은 유사한데 방향은 정반대인 기사가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인사 윤석열 패싱 운운한 기사가 있는데, 이 제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제 말을 반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인 출신의 추 장관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위가 늦어질수록 청와대보다는 추 장관의 입김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은 이제 검찰 반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될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는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현재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현 정권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수사 윗선을 대거 교체할 경우 사실상 수사의 힘 빼기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추미애 씨도 이제 인사를 아마 추진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빨리 인사 조치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제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볼 것 같습니다. 인사 시점이 이제 자칫 규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과 관련된 법무부 제청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2일에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아직 윤 총장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통화는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만나진 않았다고 하고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건 뭐 블라블라 블라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 문제 때문에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뉴스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은 검찰 입장도 고려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 민정 쪽에서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감성 출신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정비서관이 이광철 그 새끼하고 그 다음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최강욱이 이 피의자 얘하고 이 둘이서 지금 검찰 세부 인사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이래야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들 나름대로 이제 인사안을 짜가지고 추미애 장관한테 올려 보냈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걸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돼라고 이제 제동을 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사는 모르겠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에 황희석을 앉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이 누구냐면 이성윤이거든요. 근데 이 이성윤을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낸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워딩까지 나오고 이런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아직 법무부의 검찰 인사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인 대검찰청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조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신 현 정권과 가까운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새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에 있는 이성윤을 빼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보내고 이게 조국이 앉힌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국이 앉혀준 지금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있는 황희석을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요 단순히 일개 국장이라는 자리가 국장 자리가 아닙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소위 말해서 법무부에서 가장 엘리트가 앉는 자리입니다. 아니, 검찰에서 검사만 앉는 자리로 돼 있고요. 원래 관행적으로 아마 내규에도 검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 평검사들의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자리거든요. 그 서지현 검사한테 인사상 불이익 줬다가 쫓겨나간 안태근도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었습니다. 그 한창 성추행하고 할 때 그 자리가.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이야말로 과거 이제 조선시대 2조 전랑처럼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황희석은 누구냐? 황희석은 민변 출신의 이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사람이고요. 또 저기 뭐 민주통합당이 그 진보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나왔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고 그 2017년에 그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인권국장이 됐는데 이게 개방형직이라 가지고 황희석은 그냥 일반 변호사였거든요.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도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일반 변호사였는데 개방형직이 하나 공개가 돼가지고 여기 그 국장으로 법무부 국장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 임기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현 정부 내에서 뭐 좀 승승장구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무부 검찰국장에 앉힐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에 대해서 그 검찰 내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요. 이건 마치 그 그냥 군복무 대체하려고 들어온 그 법무관이지 않습니까? 법무장교를 육군 참모총장에 앉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전혀 맞지 않은 인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고 하냐?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 이성윤 이 새끼가 누구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조국의 핵폭탄 걔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모 지검의 부장검사였고 동부지검인가 뭐 지금 부장검사였고 그 당시 이제 나온 얘기로는 그 조국 일가족 정경심 씨로 추정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사기 고소가 들어왔는데 그걸 무마시켰다는 어떤 그 배우로 의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데 이제 뭐 전라도 전주인가 뭐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 정부 진보 정부 내에서 그 검찰 내에 자기들이 이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나마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김호수 지금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얘들이 사실 전부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조국 수사 한창 진행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자 뭐 이딴 소리도 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자기 편 들어주는 똑똑한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법무부 차관이니까 얘는 못 빼고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인 요직에 앉혀있는 이 이성윤이를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현 정부의 부정부패 수사를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친문 검찰 간부를 보내가지고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빠진 자리, 검찰 인사를 장악하는 자리에는 황희석을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황희석이 거기 앉을 인물이 아닌데 워낙 자기 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고 일어난 거죠. 야, 이게 장난치냐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황희석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윤이라고 하는 그 조국의 수족 같은 인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지도 모른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얘가 와서 하는 일이 이제 수사 방해겠죠. 왜냐면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바로 직전 직책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 쪽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수사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움직임을 추미애 법무장관이 봤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토를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단순히 추미애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현 정부 내 부정부패를 좀 일소해 달라. 그래야 이제 내후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다시 선택받을 수 있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 뭐 사시 연대기 나가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영조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이 청와대라든지 권력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그냥 길바닥에 나가 계신 그런 분들은 그냥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원래 대통령은 자기 측근 불러다가 아주 세세한 거, 야, 뭐 검사 누구 어떻게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구 앉히고 이런 식으로 지시 안 합니다. 그렇게 지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는 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재벌그룹 회장이 정문 경비원 누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탕비실에 맥심 말고 뭐 모카 골드 맥심 말고 초이스 커피 넣어놔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체면 깎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추미애 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코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누군가를 강력하게 때리는 그런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많이 활용을 하죠. 경쟁자인 안철수 그룹이나 이제 박지원 그룹 날릴 때 누굴 썼습니까? 김종인 씨를 썼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정청래 씨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까지 대선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날려버렸습니다. 공천. 그때 강기정도 같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같은 편도 가차없이 쳐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인데 다만 이걸 자기 손으로 하지 않을 뿐입니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 씨도 그런 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다 앉혔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물론 직접 고른 겁니다. 김종인 씨도 직접 골랐고 윤석열 씨도 직접 골랐고 이제 추미애 씨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골라서 앉혔습니다. 차도살인을 위해서. 그 대상은 누구냐? 수사를 방해하는 모든 인간들, 현 정부의 적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잔당을 때린다고 해서 자기 정치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또 지금 범죄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조국을 두둔한다고 해서 재판이 빨리 끝납니까? 조국 편들어준다고 현 청와대에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조국의 죄를 덮어준다고. 지금 덮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야 조국 저거 덮어라. 죄를 덮어라. 유재수 죄를 덮어라.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 수사 죄를 다 덮으라고 할 경우에 이게 현 정부 임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차피 집도끼들은 그러니까 대낮게나 대통령 지지하는 집도끼들은 대통령 지지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대통령의 정치가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어차피 집도끼만 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쪽 편만 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중도나 보수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 쪽이든 현 청와대든 부정부패를 다 척결해서 도덕적으로만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의 정치는 안정화되는 겁니다. 지금 유시민 씨나 뭐 정준희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제 혹세무민을 하고 있죠. 그렇게 뻔히 보이는 것들을 못 본다고 하고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이종걸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천 때문에 눈이 벌게져 가지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욕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 그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대통령의 본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진중권 씨나 보수층에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자기 개인 정치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해를 끼치거든요. 자기가 부정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남핑계 대면서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별히 인연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뭐 물고 빨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누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배후에,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요, 그거는 뭐 인생 헛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그렇게 허투루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적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 말입니다. 하다못해 저기 아파트 동대표가 돼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생기는데, 누구든지 아무리 개차반인 인간이라도요, 대통령 정도 되면은 적어도 내 대해서는 일을 좀 잘해봐야겠다라는 어떤 그 대의 명분이 생깁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자기 뭐 후임자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조국이나 이런 뭐 그냥 자기 지지자들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남은 임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 그 다음에 자기가 임기를 마치고 난 뒤에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업적,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걸 잘 해결하려면 적어도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중간에 하다 말았다, 하다가 뭐 부정부패로 무너졌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문재인 정부 뭐 경제는 잘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훌륭했다. 얼마나 훌륭했냐 하면 자기 측근들의 비리마저도 저렇게 깔끔하게 잘라내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죠. 그게 바로 대통령의 정치인 겁니다. 엊그저께 이제 사시 연대기 방송을 제가 들었는데요. 뭐 긴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그분들은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긴 얘기하고 싶진 않고, 다만 그 종교학 하신다는 분이 하시는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뭐 글쎄요, 뭐 그분이 사회학도 전공하고 국문학도 전공하고 종교학도 하신 건 잘 알겠는데요. 그 정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아무거나 종교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이 사회 경험이 일천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진중권 교수가 무슨 교수를 잘렸기 때문에 열받아서 저렇게 나와서 막 저렇게 행패 부리는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요, 굉장히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제 타인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물며 그 조국 논란이 한창 심할 때, 그 다음에 지금의 현 상황에서조차라도 그 방 박사님 본인은 뭘 하셨다고 그렇게, 아마 어지간히 하십시오. 그냥 본인 팟캐나 홍보하시지 뭐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터십니까? 솔직히 좀 그렇네요, 그거는.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건 호해고요. 조만간 제가 다시 일부를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